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 민주당 지금 이제 경선하고 있죠. 이재명의 지지율 문제, 박스권이 갇힌 이재명의 지지율, 이 문제로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의 지지율이요, 전국민 대상으로 하면 이게 아주 저조합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뭐 안방의 여포, 안방의 장비처럼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막 90%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지금 경선하고 있죠. 그런데 전 국민을 상대로 차기 지도자 여론조사하면 그 지지율이 초라합니다. 거의 뭐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박스권이 같이 가지고 지지율이 거의 20% 초반, 20% 초반에 불과합니다. 대선 때는 이제 46%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0.73밖에 차이 안 났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지지율을 왜 다 갉아먹었을까? 누가 다 갉아먹었을까? 그래서 왜 지지율이 지금 이제 20% 초반에 같이 가지고 그냥 지지율이 꼼짝달싹을 안 하고 있어요. 가장 그 이유는 뭘까? 가장 최근에 갤럽 조사부터 한번 볼까요? 가장 최근에 이번 주에 갤럽 조사를 보면요, 차기 지도자, 장래 대통령감 있잖아요. 차기 지도자 조사를 했는데 이재명이 22%밖에 안 됩니다. 22. 한동훈이가 19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그러면 이게 이재명하고 한동훈이는 오차범위에 3%밖에 차이 안 나요. 한동훈 19, 이재명 22입니다. 22. 야, 참 이게 초라한 지지율. 그 대선 때 46, 3분의 1 토막, 2분의 1 토막 더 났잖아요. 그 다음에 조국이나 5%입니다. 5%. 그 다음에 이준석, 홍준표, 원희룡 각 3%. 3%예요.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 저는 상당히 앞으로 차기 자유파의 지도자 대선에 가장 유력한 후보 2명 꼽으라면 저는 오세훈하고 한동훈을 꼽고 싶은데, 오세훈하고 한동훈 두 분이 가장 유력한 어찌 보면 주자인데, 근데 한동훈 대표는 19%인데 오세훈 시장이 2%인데 이거 좀 팬덤이 없어서 그런지 참 이게 한때는 좀 잘 나왔는데 2%입니다. 팬덤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적대적 비호감성도 없는 반면에 또 이게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팬덤이 좀 부족하니 지지율이 이런 게 아닌가. 2%. 그 다음에 안철수 1%. 이거는 뭐 의미가 없고. 그런데 아직도 응답 안 한 무응답이 1입니다. 원래는 이게 무응답이 1입니다. 38%. 왜냐하면 이게 주관식으로 조사하다 보니까 하여튼 아직도 이게 변화 여지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모든 여론조사가 보면 이재명이 대부분 이게 20% 초반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다. 그 이유가 뭘까? 이유가 이거는 이게 묻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재명의 지지율이 20% 초반에 박스권에 갇힌 거는 제 개인적으로 4가지 정도로 저는 이유를 분석합니다. 4가지로 이유를 분석해요. 첫째는 이제 개인적인 캐릭터입니다. 이재명의 개인적 캐릭터가 아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선적이면서 이중적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좀 간사합니다. 앞으로 오면 막 뛰어가 막 환하게 웃으면서 되게 친한 척 하는데 뒤돌아서면 칼을 꽂아요. 아주 위선적입니다. 옛날에 우리 소고기 묻고 삼겹살 참 맛있게 묻다 이런 거 봤죠? 그리고 유세할 때 차에 타자마자 내가 쇼한다고 고생했다 이런 거 봤죠? 엄청나게 위선자고 거짓말쟁이고 이중인격자고 이런 게 개인적 캐릭터. 이걸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알아가잖아요. 제일 먼저 처음에는 모르니까 이재명에게 따르다가도 떠나가겠죠. 유동규 씨도 떠나가는 거 아닙니까? 유동규 씨도. 그 외에도 이제 이재명에게 배신하고 떠나간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지금 한두 명입니까? 많잖아요. 이재명에게 떠나간 그만큼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그걸 근데 알잖아요. 하다 위선적이고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대표적으로 박근혜 대 존경한다 했더니 진짜 존경한 줄 알더라. 뭐 이런 식으로. 말마다 박근혜 이런 개인적인 저는 비호감 캐릭터 이걸 한 사람 한 사람이 알게 되거든요. 소문이 또 퍼져나가잖아요. 이런 게 지지율 확장을 막고 있는 거죠. 이게 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 개인적인 호감이 없는데 지지율이 쑥쑥 뻗어나갈 수가 없잖아.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이 이재명 지지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저는 가장 우리 누굴 지지할 때 보면 다 개인적인 호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마음에 들게 있을 때 얼굴이 잘생겼다든지 말을 잘한다든지 아니면 정책이 좋다든지 아니면 살아온 스토리가 있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은 개인적 캐릭터가 저는 전 국민에게 호감을 주기에는 너무 국민이 많은 걸 알아버렸다. 그래서 지지율이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저는 가장 큰 이유로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게 또 큰 이유죠. 바로 사법적 리스크. 이게 지지율 확장을 막고 있는 거예요. 사법적 리스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조금 좌파 세력 중에도 저 만나보면 그래도 이재명이 고민하다가도 야 이게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데 언제 배지가 달아나고 피선거권이 없을지 모르는데 또 이게 언제 구속될지 모르는데 이런 불안을 가지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사법 리스크가 계속 더 커지잖아요. 사법 리스크가 극대화되니까 지지하고 싶어도 지지를 못하는 불안한 거예요. 좌파들도. 왜냐하면 그냥 구속되면 끝나버리니까. 조국이가 그렇다 봐요. 조국이가 원래는 5%밖에 안 오를 건 아니죠. 그런데 곧 구속될 사람이니까 지도자로 생각 안 하잖아요. 그 지지율이 안 오는 거예요. 5% 이런 식으로. 따라서 저는 두 번째 원인은 사법 리스크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이재명 지지율이 안 오는 세 번째 이유는요. 바로 이게 개딸들 때문이에요. 개딸들이 극성 팬덤이 지지율 확장을 막고 있습니다. 개딸들이 어르는거리면요.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합류할 수가 없어요. 개딸들하고 융화대가 지지율이 확장될 수가 없어요. 극성 팬덤이 판치면요. 외연 확장이 안 됩니다. 이거 상식 아니겠습니까? 이게 좀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옛날에 이런 비유가 고사에 이런 이야기 있잖아. 옛날에 어떤 술집에 술이 엄청나게 주막집에 음식도 맛있고 술이 맛있는데 손님이 없어. 그래가지고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황당하잖아. 아니 음식도 맛있고 술도 잘 빚어가 맛있는데 왜 손님이 없어? 우리 망하나? 그래서 어떤 선배한테 물어본 거 아니에요. 우리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돼요? 물어봤더니 그 선배가 하는 말이 혹시 당신 집에 사나운 개가 없습니까? 당신 집에 사나운 개가 없습니까? 이랬더니 주막 하는 분이 아유 맞다고 우리 집에 맹견 사나운 개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 개를 팔든지 잡아먹든지 개를 치우라 이렇게 조언해 주니까 그때부터 손님이 많은 거 아니에요. 왜? 개가 손님이 올 때마다 물어 떠들듯이 짖어대니까 어디 겁이 나서 이게 뭐로 갈 수 있겠어요? 어디 겁이 나가지고 그 주막집에 갈 수 있냐고 맹견이 가마 그냥 죽일 듯이 물어 떠놓고 짖는데 이게 저는 물론 이게 다른 고사지만 옛날 고전에 여기에도 한번 재미있게 비유해 보면 아니 이재명 쪽에 개딸들이 그냥 다른 사람들 오면 물어 뜯고 짖어대는데 거기 어떻게 합류하느냐고. 저는 이런 개딸들 극성 팬덤이 외연 확장 중도로 지지층 넓히는데 큰 장애가 된다. 이거는 어느 정치인도 맞아. 한동훈 대표적인 맞아. 어느 정치인든지 팬덤은 필요하다. 다음에 이 팬덤이 극성으로 가면 외연 확장을 막게 됩니다. 왜? 다른 사람들하고 충돌하게 되거든. 무릎뜨게 되면. 이게 동전의 양면입니다. 팬덤이 없어도 안 되고 또 이 팬덤이 너무 극성으로 가도 안 돼. 왜? 진짜 진정한 팬덤은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공격해도 포용해 주면서
깨어나주면서 우리 요거 좀 같이 합시다. 이렇게 자꾸 넓혀가야 되거든, 포용을 해가면. 근데 그게 아니고 누가 조금만 그 사람을 비판하면 물어 뜯으려 그래.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 저는 이재명이 박스권의 개딸 극성 팬덤, 이게 저는 이유가 있다. 세 번째 이유로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이유가, 이재명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있는 네 번째 이유가 바로 이제 그 당내 일극 체제. 이 말은 민주당이 완전히 이재명이 아버지로 모시는 수령 체제, 일극 체제로 바뀌어버린 거. 이게 이재명의 지지율을 가로막는 쪽에 중요한 저는 원인으로 봅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다양한 세력이 분포돼서 서로 견제하고 균형도 잡고 이래야 이게 발전이 됩니다. 어느 정당이든지 1인 지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옛날에 이회창 총재 있잖아요. 이회창. 이분이 8년, 10년 동안 대통령 하다가 선거는 2번 떨어졌죠. 거의 야당 총재 때 거의 대통령보다 나았죠. 왜? 다수당의 대표를 오래 했잖아. 이재명이도 그래요. 이재명이도 다수당의 대표를 하잖아. 이회창 총재가 다수당의 대표를 거의 저는 대통령 10년 했다 봅니다. 그런데 진짜 대통령 선거 2번 다 떨어졌잖아요. 왜? 그것도 야당 때 1인 지배죠. 이회창 외에는 대안이 없었거든요. 처음에. 아주 초창기에 그때는 구룡이 나르고 저쩌고 YS 때 있었지만 그 이후에 YS가 끝나고는 실질적으로 이회창 총재를 견제할 만한 게 세력이 저는 없었다 봅니다. 근데 딴한 당상이야. 대선 후보는 거의 대통령급이었으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그렇잖아요. 여의도 대통령이라잖아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당이 견제 세력이 없이 지금 김두관이처럼 한 7, 8% 나오고 이러면요, 절대 지지율이 확정되거나 늘어날 수가 없어요. 이번에 국민의힘은요, 막 죽기 살기 싸웠잖아. 원희룡, 한동훈, 나경원 죽기 살기 싸웠는데 지지율은요 쑥쑥 올라갔잖아. 지금 지지율이 갤럽 이 조사가 국민의힘이 35고 민주당이 27입니다. 국민의힘이 35, 민주당이 27이다. 따라서 후유증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싸우고 찢고 뽑고 이게 낫습니다. 이재명처럼 1인 독재, 1인 수령 지배 체제보다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번 정리해보면 이재명의 지지는 거의 반토막 이하로 대선 때 떨어져가지고 20% 초반의 여론조사마다 그들에게 갇혀있다. 앞으로 늘어날 희망도 저는 없다 봐요. 왜? 네 가지 이유로 개인적으로 워낙 위선자, 거짓말쟁이, 이중적 이미지, 이중인격자, 이런 개인적인 비호감 캐릭터와, 그리고 끝없이 계속 더 커지는 사법 리스크, 그리고 세 번째가 개딸이라는 극성 팬덤이 우리에게 지지층 확장을 막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당도 완전히 김동완하고 이거 봤잖아요. 완전히 1인 수령 지배체제, 일극체제, 이것 때문에 지지율 확장 어렵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재명이 후보가 나오면 제일 우리한테는 좋은 카드는 맞아요. 개인적으로 이재명이 저는 처단해야 된다 봅니다. 법조인의 관점에서. 그런데 정치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재명이가 가장 우리가 상대하기 쉬운 사람이다. 이재명이가 대통령 후보로 민주당이 되는 순간에 공개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정치적으로 보면 아유, 우리가 필승 카드가 이재명이 노는 건데, 근데 저는 그래도 그건 그때 정치 이야기고, 이재명이는 어떻게든 저는 사법적으로 하루라도 빨리 처단해야 된다. 그래야만 나라가 더 안 망가지니까. 지금 계속 나라를 망가뜨리는 쪽으로 하고 있잖아. 이재명 방탄 하나 하려고 법사위도 망가져. 과방위도 망가져. 또 탄핵한다고 막 난리치고 25만 원씩 뿌린다고 처분 법률을 만들질 않나.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잖아요. 나라 망가뜨리려고. 이 모든 게 이재명이 하나 방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빨리 이재명이 구속시키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저는 법조인으로서 빨리 이재명 사법처형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런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이런 이유로 이재명이 지지율은 앞으로도 저는 크게 오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